승부패 13회차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은 아스날이 5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아스날이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아스날 쪽 공격 라인이 초토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측면 공격수 부카요 사카, 최전방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와 하베르츠, 측면 공격수 마르티넬리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주전 공격 라인업이 거의 다 빠진 아스날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공격에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 안토니오와 필크루그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파케타와 측면 자원 서머빌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공격 라인 쪽에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부상 자원이 많다는 점, 특히나 공격 쪽에서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아스날이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이유는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많지만 세트피스 공격력은 아스날이 10골 대 웨스트햄이 7골로 아스날이 확실히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아스날이 공격 자원들이 초토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이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라는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해서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 미켈 메리노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해서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을 했고, 이 메리노 선수가 2골을 뽑아내면서 아스날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스날이 미켈 메리노 선수를 또다시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는 변칙 전술을 통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홈에서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켈 메리노 선수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부터 미드필더 출신이고 특히나 이 선수가 제공권이 뛰어나서 발밑보다는 헤딩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헤딩으로 골을 많이 넣는 타입인데, 웨스트햄이라는 팀은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랜트포드, 에버튼과 함께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역시 세 번째로 제공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미켈 메리노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는 변칙 전술이 웨스트햄의 제공권에 가로막힌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의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이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본머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난타전 구도 속에서 본머스가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4골 중에 3골을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페널티킥 발로 이긴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통계를 보시면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머스가 울버햄튼 상대로 기대 득점이 3.29 대 0.46으로 훨씬 더 날카로운 공격을 많이 보여줬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본머스의 경기력과 기세를 고려한다면 울버햄튼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본머스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인데 리버풀과의 홈경기 0대2 패배를 제외하면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본머스가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수비 불안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라는 주포 공격수가 최근에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쿠냐 선수를 제외하면 딱히 득점원이 없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세메뇨나 클라이베르트 그리고 와타라나 테버니어 같이 측면 자원들을
득점원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이 한 골을 넣으면 본머스는 2골 이상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본머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패로 지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은 풀럼이 원정팀이었지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경기 내용 역시 풀럼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점유율을 64%나 가져갔는데 풀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 풀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었던 이유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 속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풀럼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점유율을 강조를 드리는데 이 풀럼이라는 팀이 이번 시즌에도 평균 점유율이 53%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데 이상하게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상당히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고전을 하는 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이 팰리스가 평균 점유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풀럼이 홈에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맞대결에서는 풀럼이 수적 우위 속에서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었고 승리를 거뒀다면 이 경기 만약에 퇴장 변수가 없이 11대 11 상황에서 풀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 한 방에 은근히 고전할 수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무승부가 9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깔고 가면서 이 경기는 풀럼이 퇴장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11대 11 구도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입스위치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둔 경기는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이변이 나왔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 토트넘의 홈 경기였지만 입스위치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입스위치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은 토트넘이 66%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 면에서 1.55대 1.62로 입스위치가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입스위치가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상당히 재미를 봤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트넘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입스위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핵심 자원들 부상 이탈이 많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이적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타박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이 뒤숭숭한 면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입스위치가 홈발이 나와준다면 지난 1차전 이미 토트넘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입스위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다는 점 원정에서도 무승부가 가장 적고 최근에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둬봤던 입스위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도 1대1 무승부 이변이 나왔었던 경기인데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52% 슈팅 숫자 무려 22개를 때리면서 2배 이상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홈에서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역시 점유율 면에서 약팀을 상대할 때 은근히 고전을 하는데 브라이튼이 최근에 첼시 상대로 컵대회 포함해서 2경기 2연승 그것도 원정에서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 첼시처럼 오히려 강팀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브라이튼이 맞불을 놔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게 분류가 되는 약팀들이 내려앉았을 때 자신들이 주도적이고 점유적인 축구를 했을 때는 은근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 통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무승부가 10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하고 있고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이미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거뒀던 1차전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라이튼이 훨씬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지만 약팀을 상대로는 브라이튼이 무승부 통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성적인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라요 대 비아레알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비아레알이 근소한 우위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은 팽팽한 1대1 무승부였는데 당시에 비아레알이 홈팀이었지만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퇴장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양팀 모두 좋고 특히나 라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비아레알이 라요보다 훨씬 더 좋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공격자들의 한방 이 클래스와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공격 쪽에서는 웃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에서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발렌시아가 평균 점유율이 비아레알보다 낮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발렌시아에게 통수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요가 평균 점유율이 49.8 비아레알이 47.8%로 오히려 라요가 근소하게 평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라요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은근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비아레알 입장으로서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라요보다 앞선다는 점을 근거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첼시의 경기인데 이 경기 아스톤빌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주중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빌라가 좀 더 열세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강팀인 리버풀을 상대로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원정에서는 최근에 모든 대회 통틀어서 6경기에서 2무 4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던 첼시이기 때문에 빌라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전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선수와 측면 공격수 마두에키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는데 그 밖에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콜 파머 선수가 최근에 폼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고 잭슨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은쿤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잡고 있지만 득점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측면 공격수 산초와 네투 같은 자원들도 공격 포인트가 최근에 상당히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첼시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스톤빌라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와킨스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맨유에서 데리고 온 측면 공격수 레시포드 도르트문트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 말런같이 옵션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가 체력적으로 누수가 있지만 첼시의 최근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공격 자원들의 떨어지는 컨디션 그리고 부상 자원들이 꽤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차전에서 첼시가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아스톤빌라가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3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유튜브에서 다뤄드렸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이 포함된 풀버전 분석은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풋볼살롱 네이버 TV 구독을 하시면 구독자 전용으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